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감정이 곤두박질 친다. 하지만 감정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상주가 되어 장례 식을 치러야 한다. 연습해보지 않은 것의 실체, 정신을 차린다. 네, 주인공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길어야 3일장을 치르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상조 회사와의 갈등을 겪고 또 떼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바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일들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풀어낸 책입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인데 굉장히 담담한 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울고 있는 또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꼭 연민을 느끼게 하려고 슬픔을 쥐어짜내는 그런 책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읽을수록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신기한 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죽는다면 이런 생각은 어쩌면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주가 된다면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상주가 돼서 장례를 잘 치를 자신이 있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굉장히 곤란하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삶에 대해 고민을 하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18년 6월 9일 21시 43분 오정범님 사망하셨습니다. 아빠는 유언도 작별도 없이 훌쩍 떠나셨다. 다음 임무는 빈소 마련이다. 상조업체에서 다 처리해주고 나는 고상하게 조문객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가족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처음 해보는 일이다. 바짝 긴장이 되지만 어쨌든 해내야 한다. 초보 상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아직 빈소도 차리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까 사흘 중에서 하루를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조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뭐 거의 하루만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건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조 측이었는데 이때 고모부가 나서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자 바로 오케이 사인이 납니다. 이렇게 남자의 말 한마디에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지요. 이후로도 또 한 번 어이없는 상조회사와의 계약 변경으로 갈등을 논하면서 계산기 앞에서 죽음과 장례의 본래의 의미는 저만치 가 있었다라며 착잡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 장례식 문화, 세 번째는 상주를 대하는 태도 혹은 시선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유언장이다 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언장은 그저 슬프고 애처로운 것이다 라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보다 고인의 의지에 따라서 남겨진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아버지는 생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삶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희박한 가능성을 알면서도 연명 수술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가족에게 묻습니다.
가족은 굉장히 곤란하죠. 슬프기도 하면서 또 죄책감까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동화 강아지똥의 저자인 권정생 선생의 유언장을 책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이 없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를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도 있겠지만 참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의 절차와 의식들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례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영화 코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도 코코를 떠올리면서 멕시코의 장례 절차를 보면서 장례 문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멕시코에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조상들이 산자의 세상으로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애도에도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규정화된 절차와 신념, 그리고 이런 질서들은 당연히 이어져야만 하는 절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그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주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우리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 조문객들이 와서 너는 맞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엄마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네가 울 때가 아니다. 등등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가까스로 감정을 붙들고 있는 상주에게 이렇게 조용한 강요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런 말들보다 공감하는 그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그 표정으로 전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건 제가 읽었던 책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과 또 쇼코의 미소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주변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평소에 박혀있는 그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슬픔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쉽게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더더욱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진짜 불편한 절차가 많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고 약간의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도 또 여러 번 다짐을 해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변화가 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그저 답습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책이었고요. 아빠를 보내드리면서 진정으로 굿바이의 안녕을 말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녕을 말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책이었습니다.